네이버 블로그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여기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블로그로 가서 위에 보면 주제별 보기가 있고요. 관심 주제부터 시작해서 엔터테인먼트, 예술, 생활도어, 쇼핑, 취미, 여가, 여행, 지식, 동향까지 이렇게 총 큰 5개 분류로 구분이 되고, 각각 눌러보면 영화, 문학책, 생활 노하우 쇼핑에는 일상생각, 육아, 결혼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세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여길 보고 내 블로그 주제를 확실히 정하면 되느냐?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방문자수 3만, 월 1천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전업 블로거이자 유튜버 세수하면 이병헌입니다. 오늘은 불맹 탈출 프로젝트 4번째 시간, 네이버 블로그 주제 선정에 대한 팁과 추천 목록, 이러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영상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대로 네이버에는 총 26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추천하는 주제 선정 방법은 여기 인플루언서 검색 페이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보면 여행부터 스타일, 푸드, 테크, 라이프, 게임, 동물, 펫,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컬처, 경제, 비즈니스, 어학, 교육 이렇게 쭉 큰 대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각각 주제를 보면 여행에는 여행 하나만 있고, 스타일에는 패션, 뷰티가 있고, 푸드 하나, 테크, IT와 자동차, 라이프에 제일 많죠. 리빙, 육아, 생활, 건강, 이런 식으로 대주제 아래 소주제로 또 구분이 돼요. 근데 어떤 주제, 푸드 같은 경우는 푸드 딱 하나만 있고, 이렇게 각 카테고리마다 서로 세부 카테고리의 수는 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부 카테고리까지 다 세어보면 총 20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 내가 블로그를 막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 혹은 뭐 이미 하고 있었지만 이게 방향이 좀 애매했다, 소위 말하는 잡블인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나는 좀 딱 정의해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플루언서 검색에서 보여주는 이 20개 안에서 결정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유는 간단한데 이 20개의 분류가 네이버가 앞으로도 쭉 원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었는데, 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꾸준하게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는 소재로 결정을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수익화, 그리고 이게 잘 접목이 되는 분야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으면서 좋아하면서 와, 수익화까지 하기 좋은 그런 블로그 주제다, 물론 있죠.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주제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려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경쟁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주제이긴 하지만 이게 수익화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약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주제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그만큼 더 적습니다. 경쟁자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카테고리를 정하는 건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뭐 어쨌든 뭐 다 좋다, 근데 나는 수익화를 위해서 블로그 시작을 해보겠다, 온라인상에서 내가 어떤 걸 팔 수 있는지 직접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나 아이템이 내가 아직은 없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조건 내가 수익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내가 꾸준하게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는 그 주제인가, 그거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한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따로 키운다, 뭐 혹은 둘 다 키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강아지와 관련된 이야기,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 내가 꾸준하게 그 키워드를 내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계속 써서 포스팅을 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내가 끌어모을 수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 동물, 펫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포스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반려동물 쪽 그거 그렇게 수익화에 안 좋아. 그거 좀 내가 해봤는데 별로더라고. 그거 쉽지 않아. 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 카테고리가 그렇다고 뭐 수익화에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 그냥 예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주변에서 그렇게 야, 거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뭐 야, 그 카테고리 진짜 빡세, 이 얘기는요 모든 카테고리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좀 그냥 스스로 걸러내시는 그런 해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야, 테크, 테크, 야, 새벽은 테크 하더라. 테크 또는 뷰티, 패션, 푸드, 이쪽이 돈이 많이 돼, 막 이런 얘기도 또 막 들려요. 근데 빡센 건 똑같아, 이 얘기는 계속 안 빠지죠.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쪽이 돈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테크나 뷰티, 패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동안에 경험도 없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았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컨텐츠 발행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진짜 1부터 10까지 다 공부해야 되고요. 검색 다
깨알같이 해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 내가 다 큐레이션해서 진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콘텐츠를 내가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당장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사진 단 한 장이라도 더 쉽게 찍을 수 있는 반려동물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게 100번 1000번 맞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 있겠죠.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둘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인플루언서 검색에서 보여주는 이 키워드 중에서 참여자 수가 적은 것부터 뭐가 있는지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 리스트업 한 것 중에서 하나하나 연관 검색어를 또 찾아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는 있어요. 근데 강아지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포스팅을 해야 돼? 이런 의문점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은 강아지 관련 포스팅을 내가 하긴 하는데 이게 또 금방 소재가 고갈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뭐 더 이상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인플루언서 검색에 와서 어떤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권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찾아서 보고 내가 쓸 수 있는 걸 골라서 쓰면 되는 겁니다. 우선 참여자 수,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이 적은 순으로 보기 위해서 쭉 내려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내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강아지 애호박도 있고요, 강아지 커피 이런 게 보이네요. 자, 이 상황에서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강아지를 따로 검색을 하고요. 강아지 뒤에 달라붙는 것들, 여기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제가 그 애호박이랑 커피 2개를 봤잖아요. 이거 어떤 거죠? 둘 다 먹는 거잖아요. 강아지가 이걸 먹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이 담긴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카테고리를 강아지 먹는 거, 강아지 음식, 강아지 간식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댕댕이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여기 실제로 보면 강아지 쑥, 강아지 밤, 강아지 회, 강아지 배, 강아지 귤, 강아지 죽 진짜 많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강아지 플러스 먹는 것, 강아지가 이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씩 포스팅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럼 이걸 또 수익화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내가 강아지와 관련된 먹는 것만 계속 포스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10개 정도의 포스팅이 쌓였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아지 간식, 뭐 강아지 큐브 간식 이런 키워드들이 필요한 체험단 업체에서 분명히 99%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그렇게 체험단을 내가 원하는 걸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럼 중간에 정보성 포스팅이 쭉 쌓여있던 가운데 그 중간에 강아지 간식으로 또 한번 포스팅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강아지 뭐 사료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강아지 사료 관련된 업체에서도 분명히 보고 연락을 해올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내가 강아지 간식이나 사료 막 이게 크게 비싸진 않죠.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서 포스팅을 해요. 이 체험단 포스팅을 또 막 그냥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내가 강아지 플러스 음식 키워드 넣었던 것들 있죠. 그 카테고리 만들던 것과 똑같이 내가 했던 방식 그대로 양질의 포스팅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비록 체험단 포스팅이지만 강아지 사료와 간식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게 큐레이션도 하고 잘 구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체험단 포스팅이지만 마치 나의 정보성 포스팅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방향이 맞고요. 이렇게 해서 강아지 반려동물 이쪽 카테고리 지수가 쭉 올라가게 되면 관련된 집사분들, 댕댕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내 블로그로 모여들겠죠. 그리고 네이버에서의 반려동물 카테고리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쭉 올라가게 하는 것, 이게 나의 목표이자 블로그 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블로그는 나중에는 앞서서 우리가 제품만 받고 했던 그런 진행권에서 이제는 제품 플러스 원고료가 달라붙게 돼요.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만족감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걸 계속 누적시키다 보면 강아지 사료를 넘어서 강아지와 관련된 여러 용품들 있죠. 장난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영역을 확장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카테고리를 하나하나씩 파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강아지 관련된 제품을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마켓 블로그로 성장을 한다. 직접 내가 물건을 떼다가 블로그에서 어디서? 블로그에서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카테고리의 선정은 이렇게 하면 되고, 카테고리에 관련된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계속 발행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검색 페이지를 조금 더 보시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경제, 비즈니스, 어학, 교육 이런 분야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인플루언서 검색이 없던 과거에는 좀 그랬었어요. 카테고리는 정했는데 그 카테고리에 관련된 키워드, 도대체 뭘 잡고 매번 뭘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감을 잡기 좀 어렵고 애매모호했었죠. 직접 하나하나 다 찾아야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플루언서 검색이 딱 있죠. 이 인플루언서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가 원하는 그 카테고리, 블로그 주제에서 내가 어떤 거를 써야 돼, 이런 답을 인플루언서 검색에서 다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직은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찾아서 쓴 이 키워드들은 그 주제에서 네이버가 이런 컨텐츠를 좀 발행해 줄래? 라고 가이드를 준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이게 2021년 현재 기준에서의 블로그 주제 선정에 대한 실질적인 요령이고 방향성입니다. 여행, 스타일, 푸드, 테크, 라이프, 사실 이쪽은 경쟁이 좀 엄청 치열해요. 어떻게 보면 여행 누구나 할 수 있죠.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시국이 좀 그렇긴 하지만 스타일 쪽에 뷰티 패션, 이쪽은요 관련 자격증이나 어떤 전문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는 해도 반대로 또 누구나 일상적으로 계속 겪는 일상에서의 이야기를 편하게 포스팅할 수 있는 주제죠. 자, 푸드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뭐 특별한 레시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간단한 저녁 메뉴 추천이랄지 파스타 막 이런 키워드들은 진짜 뭐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테크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진짜 바로 포스팅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주제들이 의외로 좀 많은 편이죠. 근데 사실 경쟁이 센 만큼 수익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쪽 분야가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경쟁이 심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대적으로 게임, 동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컬처, 경제, 비즈니스, 이쪽은 어떤 리뷰 수익이나 서비스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적어요. 기회가 그만큼 적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가 자체가 경쟁이 높던 카테고리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쪽 컬처나 경제, 비즈니스, 어학교육 이쪽은 내가 이쪽 관련된 어떤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면 내 사업과 접목을 시키기는 굉장히 좋은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는 분들은 그렇게 막 높은 방문자 수에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타겟팅된, 나한테 필요한, 내가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주요한 내 고객층만 잘 끌어당기면 되는 거죠. 방송, 연예, 뭐 대중음악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필력이 굉장히 좀 좋아야 하고요. 그래야 경쟁에서 좀 우위에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내가 직접 봐야 한다라는 것도 있고, 물론 뭐 100% 다 보지 않고 포스팅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 시의성, 지금 현재 기준에서 시의성이 정말 중요하다. 아무래도 많은 검색자들을 계속 내 블로그에 끌어들이려면 지금 한창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제 막 출시한 어떤 그런 신작 시리즈들을, 그런 작품들을 계속 눈여겨서 봐야겠죠. 그만큼 많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레저 이쪽 분야는 내가 어떤 강의를 해서 혹은 또 PT를 직접 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쪽 주제를 선택을 해서 관련 키워드를 계속 찾고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처음에는 뭐 무료 혜택을 주기도 하고 본인만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하면서 PT를 하면서 전수했었던 그런 꿀팁들을 블로그에다 계속 실어서 구독자들과의 신뢰감을 쌓아가고, 그렇게 쌓은 신뢰감으로 내 매출로 이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자 수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프로스포츠는 조금 달라요. 프로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엔터테인먼트 쪽과 좀 유사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시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르게 포스팅을 해야 되고 어떤 경기 결과에 대해서 빨리빨리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그 특정 레벨에서만 쓸 수 있는 스킬 또는 어떤 권한,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포스팅하기 위해서 그 레벨까지 죽어라 밤새 게임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 게임 분야는 진짜 내가 완전한 게임 매니아다, 그런 분들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경제적 규모는 굉장히 넓은 반면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리뷰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 인플루언서가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팁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블로그 주제라는 게 한 가지만 하긴 좀 어렵거든요. 보통은 한 두세 개 정도? 많으면 세 개. 이렇게 병행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처음에 주제를 선정할 때 꼭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검색에서 보면 여기 테크를 한번 볼게요. 그럼 IT 테크가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요,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 푸드 같은 경우는 푸드 딱 하나밖에 없지만 스타일 같은 경우도 뷰티 패션으로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라이프는 리빙, 육아, 생활 건강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리빙 블로거다. 그러면 육아 이야기, 생활 건강 이야기를 서브 카테고리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테크라면 자동차를, 자동차 블로거라면 서브로 IT 테크를 같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인플루언서 검색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대분류 아래 소분류 이렇게 나눠져 있고, 소분류가 한 개 이상인 이런 카테고리들은 이 소분류의 주제를 내가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한데 나중에 내가 인플루언서에 선정이 됐을 때 내가 IT 테크에 보이는 추천 키워드만 키워드 챌린지로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IT 테크 인플루언서지만 자동차의 키워드도 키워드 챌린지로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게 하나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대분야 있죠? 테크 분야의 전체 제 순위를 높이는데 같이 계속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테크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뜬금없이 오랜만에 육아 키워드를 썼다, 뭐 물론 쓸 수는 있는데 내가 쓴 그 육아 키워드는 이거는 키워드 챌린지에 넣을 수가 없죠. 왜? 나는 테크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네이버의 방향성은 무조건 인플루언서 검색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인플루언서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카테고리 선정을 하는 그 방향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팁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오케이, 카테고리 정했어, 혹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 카테고리 좀 바꿔봐야겠어, 혹은 카테고리 뭐 이동, 삭제, 그리고 카테고리를 뭐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 관련된 실질적인 질문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블로그 주제 선정 관련된 2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강의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수하면 이병헌이었습니다.